메인이라고 하는 메소드 또는 메인이라고 하는 함수, 아직 우리가 함수를 제대로 배우진 않았지만 나중에 함수를 보게 될 텐데요. 이 함수라고 하는 메인 함수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된다. 자, 우리가 시작해 그러면 메인이 시작되는 거다. 그죠? 다른 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메인 함수가 시작되는 거다. 그럼 그 함수라고 하는 거 안에서 동작하는 게 코드가 있을 텐데 그 코드가 순서대로 실행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메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든가, 자, 함수의 이름이라든가, 클래스의 헬로라는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불러요. 식별자. 뭐예요? 그냥 구분할 수 있는 이름이다. 아, 여러분의 이름이 뭐 철수, 영희, 아, 너무 옛날 이름인가요? 근데 그런 이름이 있으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서 여러분을 구분하잖아요. 그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고유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구분할 수 있어서 식별자라고 부른다. 그죠? 뭐 지문이라든가 홍채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이 나왔나 싶었죠? 어쨌든 자, 이거를 식별자라고 부른다. 이 식별자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우리가 클래스라고 하는 게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이 클래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 아직 정확히 뭔지 모르지만 그걸 구분하기 위한 이름 같은 게 붙어 있게 된다.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클립스로 만든 프로그램을 실행해 봤고요. 그 실행한 프로그램의 메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고 그거는 클래스라고 하는 걸로 감싸져 있다. 자,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클립스라고 하는 것도 얘가 뭔가 자동으로 코드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도 얘가 자동으로 해줬는데 자, 그거를 우리가 이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직접 컴파일하고 한번 실행해 볼 거예요. 컴파일은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하는 건 뭐라 했어요? 소스 파일 뭐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죠. 그 언어로 만들어진 게 소스 코드예요. 그러면 그거는 컴퓨터가 바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바꿔주는 과정을 컴파일 또는 빌드라고 한다. 그리고 실행을 그 다음에 하게 되는데 그걸 이클립스가 자동으로 해줬어요. 그거를 자동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수동으로 한번 직접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한번 들어가서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시작 메뉴에서 시작 메뉴, 자, 윈도우라고 하면 왼쪽 아래에 있겠죠. 거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자, 그걸 클릭하면 저렇게 자, 파워쉘이라고 하는 창이 떠요. 파워쉘. 자, 이렇게 창이 뜹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클립스를 위해서. 그러면 그 폴더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존에 여기 출력된 글자를 없애고 싶다라고 하면 cls 자, 클리어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는데요. cls라고 하면 이게 다 없어져요. 자, 그다음에 cd라고 하는 거 하면 change directory라고 해서 이제 폴더 간에 이동할 수가 있어요. 한 칸 띄우고요. 자, 이클립스 가운데 줄 긋고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면 지금 여기가 뭐예요? 윈도우 기본 사용자 계정 폴더죠. 그 밑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폴더에서 하위 폴더인 이클립스 워크스페이스로 이동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dir 자, 디렉토리 리스팅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이 폴더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dir 엔터를 치면 그리고 이 안에 헬로우라고 하는 폴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헬로우라고 하는 폴더 안에 src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org.techtown.hello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그 안에 hello.java가 있잖아요. 그 기억하나요? 네, 아무튼 그게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데 일단 거기까지 그 소스 파일까지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직접 컴파일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요 창에다 대고, 자,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자바 C라고 하고요. 자바 C. 자, 이거는 여러분이 자바라고 하는 거를 이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이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자바 C 한 칸 띄우고요. 자바 C는 컴파일을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바 C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src org/techtown wn이죠 슬래시 그 다음에 hello 슬래시 대문자 h로 시작하는 hello.java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자, 슬래시는 각각의 폴더를 구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 밑에 src라고 하는 폴더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헬로우라고 하는 폴더 밑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헬로우 밑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cd라고 하고요. 헬로우라고 해서 헬로우 폴더 안으로 들어가 보자. 그리고 아까 입력했던 거 다시 입력해 볼까요? 자바 c 한 칸 띄우고 src 슬래시 그다음에 뭐였죠? org 슬래시 techtown 슬래시 hello 슬래시 hello 점 java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bin 이렇게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 d bin. 자, 마이너스 d는 자, 그 뒤에 나오는 폴더 bin이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그 결과물을 넣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붙여놓은 거예요. 요 각각을 지금 요 사이사이가 지금 공백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잘 구분을 하시고요. 여기는 가운데 줄이에요.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봅니다. 그랬더니 자바 C라고 하는 게 없다고 나오네요. 아하, 자바라고 하는 게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바라고 하는 게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자바가 설치되어 있으면 여기서 실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자바를 다시 설치를 했어요. 다시 설치를 했으면 이제 자바 C라고 하는 우리가 명령어를 실행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다시 보겠죠. 다시 보면 자,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아무런 메시지 없이 얘가 끝나버렸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dir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쳐보면 자, bin이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밑에 자, 우리가 필요한 결과물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번 볼까요? 자, dir, bi 한 칸 띄우고 bin 하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dir 한 다음에 bin 슬래시 org라는 폴더 밑에 자, techtown 슬래시 hello라고 하는 폴더를 dir 한번 보여줘라 라고 하면 자, 요렇게 보이죠. 자, hello.class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hello.jav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java라고 하는 언어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 파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우리가 java C 자바 컴파일러를 줄인 말인데요. 그래서 그걸 명령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바 C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면 클래스라고 하는 파일이 만들어진다. 이 클래스 파일은 우리가 버추얼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버추얼 머신이 얘를 이해를 해서 이 PC나 노트북에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형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기계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계어로 만들어진 형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좀 간단하겠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은 자바라고 하는 걸로 실행을 합니다. 자바 한 칸 띄우고 자, 마이너스 cp 한 칸 띄우고 슬래시 점 슬래시 빈 이렇게 한번 하고요. 한 칸 띄우고 그 다음에 org 점 techtown 점 hello 점 hello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org.techtown.hello.hello의 h 대문자죠. 자, 요게 요 파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클래스 파일을 가리키는 건데 이 클래스 확장자를 제외해서 이렇게 넣으니까 그냥 대문자 헬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 cp라고 하는 게 이제 클래스 패스를 줄인 건데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현재 폴더 아래에 있는 자, 점 슬래시가 현재 폴더를 가리켜요. 그래서 현재 폴더 아래에 있는 bin이라고 하는 폴더 아래에 자, 요 파일을 실행시켜달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게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네요. 엔터를 치면 자, 안녕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자, 콘솔 창이라고 했는데 이 콘솔 창, 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이걸 명령 프롬프트 창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콘솔 창으로 인식을 해서 이쪽에다 출력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안녕이라고 하는 글자.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본 거하고 똑같죠? 자, 요게 우리가 직접 수동으로 자바 C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자바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실행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자, 우리가 자바나 자바 C라고 하는 게 실행 파일로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실행해 줄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고요. 자, 우리가 자바 소스 파일이 있으면 그거는 확장자가 자바로 돼 있고 그거를 컴파일 또는 빌드를 하면 자바 C로 빌드를 하면 클래스 파일로 만들어진다. 이거는 실행 가능한데 이거를 자바라고 하는 걸로 실행한다. 자,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렵진 않죠? 자, 요 정도까지는 기억을 해놔야 자, 우리가 뭐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같이 한번 직접 자, 이클립스에서 뭔가를 만들었고요. 그죠? 자바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실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그 파일을 직접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바C 명령어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고 컴파일 또는 빌드를 하고 자바를 이용해서 자바 명령어를 이용해서 직접 실행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이클립스로 만들었던 표준 자바 소스 코드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만들었던 게 어떻게 다른지를 살짝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겁니다.